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68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동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교재 뒤편에 보면요, 박스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5+5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5개가 한 세트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5가지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로 5가지의 협상 과정이 있는데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도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살펴볼 부분이요, 저당권 같은 제한 물건이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특약으로 맺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인 임대인이 바로 위반을 해서 잔금 지급일 전에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요, 잔금 받기 전에. 그래서 위약금까지도 임대인이 물어야 된다는, 여기 보시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고 위약금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판결. 지금 역전세 난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가격이 떨어지면서요,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런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헤어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2021 가단 사건 번호입니다. 127760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김재은 판사님이 내린 건데요. 이 A씨 등은 2021년 4월, 작년 4월에 C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 1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씨에게 계약금 8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제 잔금은 치르지 않고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런 임대차 계약에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제한물건, 그러니까 근저당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이게 3가라 그럽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 3가와 근저당과 같은 제한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 임대차를 한다는 내용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C씨, 소유주인 C씨가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아파트에 10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인 A씨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했는데,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 해지한 후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C씨로 낸 배상금,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 가단 51277 1억 2천만 원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렇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중앙지법원에 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의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판결을 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특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고, 이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은 해제됐다면서 이런 8천만 원에 지급할 집주인이 의무가 있다는 이런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손실에 관련된 또 물건까지 같이 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에 관련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민법에 있는 이 감액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있는데, 위약금으로
3,200만 원을 내라. 8천만 원 플러스 3,200이니까요. 1억 1,200만 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8천만 원의 40%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482 30이니까요. 40%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위약금 쪽으로 같이 판결하는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잔금 내기도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그 위약사항이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할 때 주의할 점들입니다. 요즘 그 깡통 전세난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전반에 있는 제자분들 회사에서 동료들이 지금 전세금을 반환 못 받아가지고 가압류를 하고 임차권 등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의소 또 이런 것들을 하고 깡통 전세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확정 판결 받은 판결문 같고요. 재산 명시라든가 재산 조회 또 채무 불이행자 등재와 같은 이런 채권 추심 행위를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받아내는 이러한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와 관련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보존 처분으로서 우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용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요. 금전과 관련된 내용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보전 처분으로서요. 가압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또 보전 처분을 하실 때는요. 이와 같은 가처분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 제자분이 또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 지금 그 내용 증명을 근거로 해서 또 합의서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응용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이런 소송 행위들을 꼭 지분경매에서의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 실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응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요 인지가 이렇게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이와 같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또 여기에 부동산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건물이 있는 부분은 건물의 가액, 또 토지가 있는 부분은 토지의 가액을 더해서 아파트나 다세대는 이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데요. 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바로 공탁 보증 이러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건데요. 토지의 가격, 지금 토지인 부분을 이제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면적 100분의 50 곱하기 여기다가 지분이면은 지분 비율을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관련된 이러한 등기 청구를 하는 가처분에 제한사항을 놓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이렇게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는 게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목적물 표시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목적물의 가액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토지 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액을 보고 판사님이 이제 공탁 보증금으로 할지 현금 공탁을 할지 이러한 그 보증 보험과 관련된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또 진행하게 됩니다. 피보정 권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피보정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는데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피보정 권리를 쓰지 않으면 이게 보정이 나옵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꼭 피보정 권리의 요지에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제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요, 이 합의에 의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피보전 권리를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좀 이따가 제가 교재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채무자는 그 소유 명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이러한 그 양도가 바로 매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설정 및 기타 일체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이와 같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시기 전에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 우리는 피보정 권리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피보정 권리를 갖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타 공유자 지분에다가 이제 하는데요. 이때 토지인 경우 토지 가액만 산출하시면 되고요. 아파트인 경우,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더해서 가액을 산출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토지의 가격, 개별 공시지가 면적 100분의 50 곱하기 지분을 해서 바로 토지 부동산 가액으로 공탁보증금 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동산 가액을 산정한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우리 오랜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해서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적극은 yes라고 인용된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적극은 인용한다는 의미로 지난번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가액을 산출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할 때 건물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서로 지분인 관계에 있을 때, 만약에 2분의 1 지분 관계에 있을 때요, A고 내가 A고요, B가 타 공유자입니다. 타 공유자 지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는 판례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거고요. 조금 전에 보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보정 권리는 아까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러한 그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등기 청구권을 얘기했고요. 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피보정 권리를 했는데, 우리는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이러한 피보정 권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물 가액, 부동산 가액인데요. 이 토지의 가액 플러스 또 건물의 가액인 경우가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고요. 여러분들이 임야나 전답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아까 보여드린 토지 가액을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이러한 계산은 너무 토지는 간단하고, 또 건물에 대한 가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송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법률구조공단의 나홀로 소송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건물 가액을 산정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이러한 보존 처분은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고요. 채권자인 나는 그대로 내 인적사항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유자가 4명인 경우에는요. 채무자 1, 채무자 2, 채무자 3, 채무자 4라 그래서 인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적어내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청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 양도라고 썼던 부분이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등 이런 일체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신청 취지를 적어내시면 되고요.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8분의 2 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매수 신청에서 매각 결정을 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잔금을 납부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다라는 내용과 소갑제 1호증, 소갑이라는 것은 보전 처분일 때는 소갑을 쓰는 것이고요. 청구 이러한 그 사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갑제 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쓰셔야 되니까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소갑제 1호증 부동산 등기 증명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몇 차례 걸쳐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예요. 2013마 396호 판례를 보면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 발생할 채권도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존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피보존, 바로 권리, 요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이 피보존 권리, 내가 가처분 받아야 될 권리, 이것들을 알 수 있는 판례를 지금 3번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로 환가라는 경매에 붙여질 때 그 전에 이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제한 물권 같은 것을 채무자가 이렇게 소송 진행 중에 자기 지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소재주의 원칙으로 하는 경매가 될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런 그 예외적으로 또 이 인수되는 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우리가 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유지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본안 소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와 같이 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나 또 자녀들한테 공유지분을 처분할 염려가 상당하고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임대 같은 이러한 사항으로 처분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집행 보존을 위해서 가처분을 한다. 가처분을 할 때는요 긴급성이 유효해야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형상 변경이라든지 멸실이라든지 훼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본안 소송을 한 다음에 이 현상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피보존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급하고 피보존 권리가 꼭 필요하다는 이 요지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출 않고 그냥 진행하시게 되면 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첨부 서류 넣어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별지 목록입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페이지 249페이지 지분 경매에 도전한 경매 초보자의 해결 패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12일 날 매주 수요일인데 10월 12일 수요일 날 또 실전반 저녁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12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바로 6개월 수강 과정
지분 경매 실전반 과정이 있는데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교과 과정에 대한 진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입학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와서 실전 물건을 갖고 실전 사례로 공부해 나갑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의논하셔서 등록하고 오시면 되고요. 6개월 오프라인 교육비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근처 강의실에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실전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